네,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취미 취자고요. 취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해서 하는 것을 취미라고 하는 거죠. 취라는 음은 사실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는 가질 취자가 되는 거고요. 가지다, 우리 다른 말로 취하다라고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귀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른손, 또자 오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요 친구에게요 무언가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친구한테 이러죠. 야, 너 이리 와봐 라고 하면서 손으로 귀를 뭐예요?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질 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질 취자와 달릴 주자가 합쳐진 글자죠.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요.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좋아서 가져갈 정도로 내가 즐겨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취미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취미 취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달릴 추자고요. 달리다라는 의미는 여기서 왔죠. 추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자,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고요. 자, 어떤 의미냐? 이 글자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글자는 꼴추자라고 합니다. 자, 꼴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짐승이 풀을 먹는데 그 풀을 먹기 좋게끔 쌓아놓은 것을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글자 무슨 글자예요? 풀초자잖아요. 근데 그 풀을요, 각각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자, 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각각 쌓아놓은 겁니다. 이것을 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꼴을요, 지게에다 지고요, 달려간다라고 해서 달릴 추자가 된 겁니다. 중요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넘을 월자예요. 초월 할 때도 쓰이는 글자고요. 우리 담을 넘어가는 걸 뭐라고 해요? 월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에 있는 글자는요, 도끼 월자라고 해요. 그래서 음이 여기서 온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갈고리가 있죠. 그리고 창이 있는 거죠. 갈고리와 창과 같이 날카로운 무기라고 본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도끼죠. 그래서 도끼 월자고요. 누군가가 뒤에서요, 도끼를 들고 오면서 야, 너 죽일 거야 하고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달려가겠죠.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나오면 그냥 그 앞에서 서요? 아니죠. 뭐에 가요? 넘어간다라고 본 겁니다. 그때 쓰이는 글자. 그래서 넘을 월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세로종자예요. 자, 우리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선을 세로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무슨 글자가 있어요? 실이 있죠. 실은 잡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무슨 선이에요? 세로선이 되는 거고요. 종이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는 따를 종자죠. 어떤 의미냐? 앞에 사람들의 발을 보고요. 뒤에 사람들이 뭐 해가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따를 종자인데요. 자, 두 개의 공통점을 또 찾는다라고 하면 실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세로선이라고 했었죠. 누군가가 내 뒤를 따라와요. 이거는요, 가로선이 아니죠. 제가 움직이는 대로 뒤로 따라오는 거니까 세로선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따르는 것과 실의 공통점은 어떤 선이라는 거예요? 세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세로종자고요. 이 따를 종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글자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재촉할 촉자라고 하고요. 재촉하는 게 뭐예요? 뭔가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을 재촉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발족자가 있고요. 자,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어디야? 나 가는 중이야. 야, 빨리 와 라고 하죠. 그러면 그 상대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재촉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촉할 촉자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잡을 착자고요. 무엇으로 잡아요? 손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의미냐면, 자, 발족자가 있죠. 발을 손으로 잡는다. 그냥 쉽게 이렇게 연상하셔도 되는데 이 글자가 포착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어떠한 비밀을 잡았다, 포착했다 이런 의미라고 연상을 한다면, 자, 어떤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뒤쫓아가가지고요, 손으로 그 비밀이나 어떤 약점을 뭐 했어요? 잡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잡을 착자고요. 잡을 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포착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참고로 이 두 개의 글자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손이 있으니까 뭐예요? 잡는 거죠. 사람이니까 발걸음이 빨라졌다, 재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녹봉자고요. 자, 중요 글자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요, 나란 일을 하고요, 월급식으로 받았던 게 녹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봉급 봉자라고도 합니다. 자, 봉이라는 음은 여기에서 왔어요. 이 글자는요, 받들 봉자고요. 어떤 의미냐면 모다 큰 대자가 들어간 거죠. 돈을 모으고 모아서 아주 크게 모은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누군가가 나도 돈 좀 많이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기술을 배우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사람을 뭐 하면서 일을 배워야 돼요? 받들면서 그 사람을 모시면서 일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받들봉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나란 일을 받들어요.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요, 받들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한 달에 한 번씩 뭘 받아갔어요? 녹을 받아갔죠. 그런 의미의 녹봉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같을 사자고요. 또 다른 말로는 비슷할 사자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이 글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글자는 써이자라고 해요. 뭐뭐함으로써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사람 보이시죠? 사람이 갈고리를 찍어가면서 농사를 짓겠죠. 갈고리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갈고리를 가지고 찍어감으로써 농사를 짓고 산다라고 해서 로써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써이자인데요. 만약에 연상이 안 되면 그냥 써. 그냥 써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연상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사람이 있고요. 써이자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함께 함으로써 같은 것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에서 같을 사자가 된 건데, 특히 여기에 있는 사람은 부부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는 함께 살아가죠. 함께 살아감으로써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된다. 그런 의미의 같을 사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글자를 또 준비해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입으로 읽어가시면서 글자를 쓰고 계셔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교재 옆에 있는 메모란에다가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너그러울 관자고요. 관용할 때 쓰이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을 우린 관용이라고 하잖아요. 용자라고 하는 거는요, 얼굴 용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럼 너그럽다가 어떤 뜻이에요? 뭔가 마음이 넓다라는 거예요. 넓고 큰 것을 너그럽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아이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자, 볼 견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점 보이시죠? 자, 아이들이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보는 관점에서 집에 풀밭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집에 풀밭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원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럼 이 집은 굉장히 넓은 거죠? 이렇게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 또한 크고 넓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그럽다라고 본 거죠. 그런 의미의 너그러울 관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창과자예요. 그냥 창의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요. 상형 글자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의미를 부여해 보면, 자, 여기 있는 글자 우리 배웠었죠? 주살 익자라고 했었죠? 주살처럼 날카로운 무기이면서 이렇게 칼날이 박혀 있는 거래요. 그게 바로 창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자체만으로 창의 모습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잘 그려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구성하면 주살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칼날이 박혀 있대요. 그게 바로 창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 오이과자예요. 자, 이렇게 넝쿨 줄기에 달려있는 이런 오이 모양에서 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오이과자 상형 글자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외로울 고자고요. 고장난명이라는 우리 속담, 성어에서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의미냐? 오이과자에 아들 자자가 들어간 글자인데요. 오이의 특징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오이가 이렇게 넝쿨 줄기가 있잖아요. 그 줄기에 이렇게 달려있다가 시간이 오래되면 이 넝쿨의 줄기가 다 썩어서 사라진다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열매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늙잖아요. 늙었는데 자식이 없게 되면 자기만 덩그러니 남겨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외롭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외로울 고자고요. 부모가 없는 외로운 아이들을 뭐라고 해요?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쓰이는 글자네요. 자, 그러면 또 정리하면서 다음을 준비해 볼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고울여자고요. 우리 수려하다 또는 화려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어떤 의미냐? 우리 이 글자는 배웠었죠. 사슴록자라고 했었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글자는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슴의 눈이라고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떻게 눈하고 좀 비슷한가요? 사슴의 눈이라고 보면 사슴의 눈이 어때요? 촉촉하고 맑잖아요. 그 모습이 고와 보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슴의 눈이 크면서도 촉촉하고 맑으니까 고와 보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고울 여자예요. 수려하다, 화려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다음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사나울 학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납게 대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학대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 누구예요? 범이죠. 범이 어떤 짐승이에요? 사나운 짐승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온 글자예요. 자, 이거 뭐라고 했었죠? 손톱 조자라고 했었죠? 그게 옆으로 뉘이면서 약간 형태가 변형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호랑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을 드러내면서 으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때요? 사납잖아요. 그래서 사나울 학자가 되는 거고 중요한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찔증자예요. 찌는 게 뭐예요? 증기에 의해서 그 물체를 익히는 걸 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무언가를 찌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불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불 위에 뭘 올려요? 물을 올린대요. 어떤 분은. 그러면 불이 꺼져요. 거기다 뭘 올려야 돼요? 냄비를 올려야 되겠죠. 냄비에다 뭘 부어요? 물을 부어요. 그 다음에 풀을 그냥 집어넣으면 이건 찌는 거예요? 삶는 거예요? 삶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산바리를 올리는 겁니다. 산발이 올리면 여기에서 증기가 올라오죠. 그걸로 풀을 익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찌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림 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지운 모습이다 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 글자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나란히 병이고요. 우리 병렬이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설립자. 설립자. 사람이 어떻게 서 있어요? 나란히 서 있잖아요. 나란히 병자고요. 이런 글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와, 이거 나오면 땡 쓰죠? 자, 여러분들 나란히 병 또는 함께 병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어요? 함께 서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볼게요. 네, 이 글자는요, 안일불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있는 글자 무슨 글자예요? 활궁자죠. 활에 화살이 있는데요. 화살이 곧게 펴져 있어야지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활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아니 된다라고 해서 안일불자가 된 거고요. 사실은 이 글자가요, 다른 의미로는 돈불자라고도 해요. 자, 요거 뭐하고 비슷해요? 달러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돈불자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글자가 되냐? 부처불자가 돼요. 이렇게 돈 달라고 이렇게 계시는 분, 부처님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죠. 부처불자고요. 여기에다가 손이 들어가면 지불할 불자가 돼요. 손에 돈을 들고 건네는 거니까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안일불자라고도 쓰이지만 그냥 통상적으로는 돈불자라고도 좀 쓰여요.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 중요한 글자고 우산산자고요. 우산을 이렇게 펼친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산에 있는 지붕 모양이고요. 우산살들이에요. 그 다음에 손잡이 부분이고요. 그것을 펼친 모양에서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의미를 만들어 보면 많다, 사람, 그 다음에 큰 집이 있다라고 본 거죠. 비가 올 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붕처럼 생긴 도구를 들고 다녀요. 그게 뭐예요? 우산이겠죠. 우산의 모양에서 온 글자다라고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산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기관의 밑에 속하는 거. 그걸 산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글자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제비연자고요. 이 글자 또한 상형 글자예요. 제비의 모양에서 왔거든요. 자, 그림을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사실 제가 그림에 잘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제비 어떻게 연상이 좀 되시나요? 자, 요 윗부분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비가 지푸라기를 물고 가는 그 부분이고요. 자, 제비 보면 앞부분에 하얀 무늬가 있어요. 그 무늬를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비의 날개는 비수처럼요, 날카롭다라고 해서 비수비자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비의 꼬리는 지금 불이 난 것과 같다라고 연상하신다면 제비연자가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형에서 왔기 때문에 그림으로 설명한 거고요.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탄식할 희자예요. 탄식하는 게 뭐예요?
한숨을 내쉬는 것을 탄식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글자는 뜻의자라고 합니다. 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가 있겠죠. 그것을요, 소리음자 보이세요? 소리를 내서요, 입 바깥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거죠. 의견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 뜻을 얘기하는 건데요.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요, 소리를 내서 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내 뜻을 표현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 의미의 뜻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입구자,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내 뜻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아우, 너 진짜 못 알아듣냐? 아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이 뜻의자를요, 부모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제서야 이 사람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한숨만 내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하시죠? 야, 너도 자식 낳아봐. 알 거야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서 부모 마음이 됐을 때는요,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세요? 돌아가실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휴, 잘할 걸, 탄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탄식할 희자고요. 자, 오늘 5일차 강의 배운 내용들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